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난독증과 수학과의 관계, 난독증이 있으면 수학을 어려워하기도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난독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읽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학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계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창의 수학이라던가 스팀 교육이라고 그래서 글쓰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한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전제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 문제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으로 난독과 난산, 즉 수학에 대한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창의 수학 그리고 여러 가지 서술형으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서 여러 부모님들이 많이 정말 문의를 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준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피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가만 들어보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이것을 4명의 아이가 균등하게 먹기 위해서는 한 명당 몇 개씩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글로 쓰여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상준이라고 하는 아이는 단순하게 4 곱하기 3은 12라고 하는 이런 연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사람은 4명이고 그리고 나도 피자를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피자 하나, 그럼 나머지 3명 남았으니까 한 명씩 피자 하나 이런 식으로 세어가면서, 즉 연산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지는 사람에 따라서 피자의 총 개수를 매칭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지능 자체가 떨어지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과정, 즉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독과 이제 난산,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독과 난산 모두 다 학습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학습장애는 전반적인 신경의 발달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저희의 대뇌, 즉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뇌에서의 여러 절차 과정,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그걸 다시 답으로 써내는 일련의 과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 택배를 이제 나누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 즉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범주를 구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을 해서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아까 택배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이제 택배 회사에서 택배를 모아다가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범주별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발송을 하게 되죠, 정보들을.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때 들어가야 되는 택배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야 하는 정보가 전라도로 간다든지, 즉 대뇌에서 수학적이고 시각적인 처리를 잘못 처리를 한다던가, 혹은 택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해놓고 나서 보통 하루 이틀이면 도착을 하게 되는데 3, 4일 정도 걸리면은 상당히 이제 짜증도 나고 불쾌감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처리가 빨리 일어나지 않고 한두 템포씩 계속 늦게 되면 그 종착지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글자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의 문제 혹은 숫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잘못 정보를 보내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시각형 난독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문제들을 풀어서 이거 답은 236이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잘 도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에다 옮겨 적을 때에는 236이 아니라 6을 9로 잘못 해석을 해서 239라고 적는다던가 이러한 사소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빈번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독이 있는 경우들과 난사한증이 있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 신경학적이고 감각적인 정보 처리 문제들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두 다 일맥상통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한두 번 이러한 실수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깊이 고민을 하시고 전문 기관에서 해당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 혹은 우리 아이의 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